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히 기대하시는 재건축에 대해 조금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이나 핵심 역세권 같은 일부 입지를 빼면 5층을 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20층 이하의 비교적 새 아파트, 즉 구축을 매수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원리부터 짚어야 합니다. 재건축 수익은 한마디로 늘려지어서 파는 집에서 나옵니다. 1단계, 기존보다 용적률을 더 받아서 더 높이,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합니다. 2단계, 그렇게 늘어난 집에서 원래 살던 조합원들 몫을 빼고 남는 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해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3단계, 만약 이 분양 수입이 공사비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담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로 지을 수 있는 집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 집을 뺀 나머지 이 여유분이 팔아서 버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여유분이 없으면 재건축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이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발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입니다. 5층을 넘는 아파트는 이미 더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죠. 5층짜리 저층 아파트는 용적률이 대략 100% 수준입니다. 반면 12층, 15층 중층은 180에서 210%, 20층 고층은 260%까지 올라갑니다. 점선이 법정 상한선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 대략 250에서 300% 정도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결정됩니다. 과거 잠실 주공이나 개포 주공 같은 5층 저층이 재건축 대박이었던 이유는 용적률 100%를 250%로 2배 넘게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만큼 일반 분양이 쏟아졌고 그 수입으로 분담금 없이 때로는 돈을 돌려받으며 새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층을 넘는 중층과 고층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용적률이 180에서 260%라 법정 상한까지 남은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지어도 팔 집이 안 나오는 겁니다. 통상 기존 용적률이 150% 이하라야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5층을 넘는 단지 대부분은 이 기준을 한참 넘어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사비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면 202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23년 말에 약 130일까지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약 30% 상승한 겁니다. 체감은 더 큽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의 시공공사비는 평당 1,100만 원을 넘어섰고 이는 불과 4년 전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토지비를 뺀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몫이 65에서 75%에 달합니다. 즉,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곧바로 무너집니다. 여기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서며 비용 부담이 전방위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결과는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사비는 일반 분양 수입으로 메웁니다. 그런데 팔집이 적은 단지일수록 그 부족분이 고스란히 조합원 분담금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압구정 2구역은 같은 평형대를 분양받는데 약 10억 5천만 원의 분담금이 추정됐습니다. 1년 사이 3억 2천에서 10억대로 뛰었고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은 62%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대치음마는 단지 내 최대 분담금이 약 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고급화 설계가 겹친 결과입니다. 개포주공 67단지는 더 상징적입니다. 당초 돈을 돌려받을 거라 예상했는데 비슷한 평형을 선택하면 오히려 1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뒤집혔습니다. 같은 면적을 다시 받는데 수억에서 수십억을 더 내야 한다면 그건 재건축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추가 매입 비용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 손해를 분양가로 메울 수 있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왼쪽 성립하는 곳은 예외적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나 핵심 역세권처럼 분양가가 워낙 높은 곳은 적은 일반 분양만으로도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높은 분담금을 정당화해 주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성립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 대부분은 분양가를 올려도 공사비를 못 메우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전국 미분양이 약 6만 7천 가구, 다 짓고도 안 팔린 준공후 미분양이 약 2만 7천 가구에 이릅니다. 할인 분양을 해도 안 팔리는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결국 재건축의 사업성은 입지가 거의 다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설사 재건축이 된다 해도 15년 더하기 리스크를 견뎌야 합니다. 위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을 거쳐 준공 입주에 이릅니다.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통상 평균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긴 시간에는 세 가지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첫째, 멈추면 빚더미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동안 쌓인 금융비용과 이주비 부담이 조합원 몫이 됩니다. 둘째, 기회비용입니다. 10년에서 15년간 자금이 묶입니다. 그 돈을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셋째, 통제 밖의 변수입니다. 조합 내부 갈등, 소송, 금리 정책에 따라 사업성이 출렁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5층 이상 아파트는 재건축이 안 됩니다. 5층 이하는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여기엔 지역이 핵심일 것입니다. 즉, 분양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5층 이하면 무조건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 용적률 여유가 없어 팔 집이 안 나오고. 둘, 공사비는 평당 1,100만 원을 넘어 4년 새에 약 2배가 됐고. 셋, 그래서 같은 평형을 받는데도 수억에서 수십억의 분담금이 붙습니다. 넷, 그 손해를 분양가로 메울 수 있는 곳은 강남 핵심 역세권뿐이고 그 외 지역은 미분양이 쌓입니다. 다섯, 된다 해도 15년의 시간과 통제박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핵심 입지를 빼면 재건축은 계획이 아니라 기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관점 전환은 이겁니다. 재건축에 베팅하기보다 구축을 사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축은 2000년대 이후에 준공된 20층 이하의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뜻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입주 즉시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 이주도 없이 현금 흐름이 오늘부터 발생합니다. 둘째, 추가 분담금이 0원입니다. 수억 원의 분담금이나 끝없는 추가 비용에서 자유롭습니다. 셋째, 2000년대 이후라 당장 재건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향후 20에서 30년은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넷째, 가격이 재건축 기대가 아니라 실수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거품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10년에서 15년 단위로 총비용을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구축 매수는 사실상 초기 매입가 하나로 끝납니다. 반면 재건축 베팅은 처음 매입가가 조금 더 낮을 수 있어도 거기에 추가 분담금이 붙고 10년 넘게 묶이는 기회비용이 더해지며 사업 무산 리스크까지 얹힙니다. 막대를 쌓아보면 결국 총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오른쪽 표로 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입주 시점은 구축이 즉시인데 재건축은 10에서 15년 후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구축이 없음 수선 분담금은 있음, 재건축은 수억에서 수십억. 불확실성은 구축이 낮고 재건축은 무산 가능성까지 있어 높습니다. 통제 가능성도 구축은 내가 결정하지만 재건축은 조합과 정책에 종속됩니다. 싸게 사서 새 아파트라는 기대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재건축은 결국 입지가 결정합니다. 그 입지가 아니라면 구축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매수 전에 5가지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기존 용적률이 150%를 크게 넘는가, 150% 이하일지라도
분양이 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교통과 교육 여건이 뛰어나야 합니다. 넘으면 재건축 사업성은 회의적입니다. 둘, 강남이나 핵심 역세권급 분양가가 나오는 입지인가? 셋, 재건축 기대가 이미 가격에 얹혀있지는 않은가? 넷, 10년에서 15년간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가? 다섯, 지금 당장 거주하고 임대할 가치가 충분한 2000년대 이후 단지인가? 다만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결정은 단지별 사업성과 세금, 대출 규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